안녕하십니까. 김쌤 회계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쌤 회계를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전문적인 전산회계, 회계의 원리, 전산회계 자격증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얘는 차변인지 대변인지를 구별하는 건데요. 우리가 회계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5가지라고 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근데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자기 자리 플러스란 얘기예요. 자, 요거는 거래 8요소인데 자산은 왼쪽 차변입니다. 자, 회계에서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합니다. 왜? 예전에 그리스에서 회계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뭔가 빌려줬을 때 왼쪽에다 적었어요. 그래서 왼쪽을 빌릴 차자를 써서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뭔가 대여했을 때 오른쪽에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대여할 때 대자를 써서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지죠? 좀 더럽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응아를 하고 나서 대변을 오른손으로 닦죠? 그래서 오른쪽이 대변이에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겠죠? 그러면 대변이 아닌 쪽은 무슨 변이야? 차변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차변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인데요. 자기 자리를 알아둡시다.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 다음에 비용도 차변이 자기 자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부채하고 자본하고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용, 자산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건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죠. 그럼 보통 예금은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이니까 차변. 수수료 비용이다. 차변이죠. 임대료는 뭐야? 빌려주고 받는 돈이니까 이 앞에 임자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물 임대. 건물 임대. 그러면 이 건물을 빌려주고, 건물 또는 유형자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이야. 그러니까 임대료가 수익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외상 매출금은 일단 매출이에요. 판 겁니까? 산 겁니까? 자, 요거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매자는 판매할 때 매자예요. 또는 매매할 때 매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발생한 거죠. 상품을 뭔가 판 거죠. 팔아서 상품이 창고에서 나가니까 출이야. 그러면 사서 상품이 창고로 들어오면 매입입니다. 이제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근데 매입은 매출은 매출인데 뭐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외상 값이란 얘기죠. 외상 값은 미래에 받을 겁니까? 받을 겁니까? 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이죠. 자산.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자산은 차변이 자기 자리였죠. 자, 9번. 자, 앞에가 좀 어려운 게 2문제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용어로 앵간했습니다. 그죠? 앵간하고 있어요. 자,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건 뭐야? 재고자산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또는 판매에 쓰이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자, 사무실에 사용하는 컴퓨터는 팔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컴퓨터 1년에 한 번씩 사무실에서 컴퓨터 갈아주나요? 일반 회사에서? 아니죠. 그런 회사 있으면 천국이지 뭐. 굿땡이나 애땡은 그럴 수 있겠다. 구글이나 애플 좋은 회사예요. 구글이나 애플 관계자분들도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비품이에요. 1년 이상, 1년을 초과해서, 이상이 아니라 1년을 초과해서 갖고 있는 자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지. 그래서 A는 탈락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를 푸는 팁. A가 탈락이니까 1번 너는 아니구나.
이제 확률은 뭡니까? 33.3%로 줄었어요. 자, 2번 판매용 상품이니까 아예 대놓고 판매용이라고 하네요. 그죠? 판매 목적이에요. 그럼 B, C, D 너도 아니구나. 확률은 50%.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가 제조한 제품,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상품은 이마트에서 파는 게 대부분 상품이죠.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고 완성된 물품을 사다가 파는 거 상품이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뭡니까? 직접 만들어, 제조해서 만드는 거죠. 하여튼간 상품이든 제품이든 무슨 목적이야? 판매 목적이에요. 그러면 BC가 답이네요. 자, 그럼 2번이 정답인데, 자, 여기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은 안전빵. 저번 시간에 빠졌으니까. 안전빵이에요. 안전빵. 안전하게 4번까지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이 기계장치를 팔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따로 기계장치라는 개정 과목 쓰고 있죠. 보통 기계 사면 뭡니까? 몇 년씩 써요. 몇십 년씩 쓰는 기계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이 확실하네요. BC. 자, 10번 문제. 2019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2019년의 기초자본은 얼마일까? 자, 일단 내가 가진 총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나면 뭡니까? 순 자산이 나옵니다. 자본이 나와요. 근데 그 자본은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초자본은 언제야? 1월 1일 날의 자본이고요. 12월 31일 날의 자본은 기말자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12월 31일 날 장부니까 얘가 기말이 되겠죠. 얘도 기말. 그러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빼면 기말 자본은 얼마 나와요? 90만 원이 기말 자본이란 얘기죠. 일단 기말 자본 구할 수 있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뭐가 납니까? 단기 순이익이 나와. 쉽게 얘기하면 올해 40만 원 벌었어. 근데 이 40만 원을 벌기 위해서 35만 원을 돈을 날렸어. 그럼 실제로 얼마 남은 거야? 5만 원 남은 거죠. 그러면 기말 자본에다가 기말 자본에 올해 단기 순이 기말 자본은 90만 원인데 이 90만 원이라고 하는 뭡니까? 1년 동안의 어떤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초 자본보다 늘었을 수도 있고, 그죠? 기초 자본보다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올해는 늘었을까 줄었을까 얘를 보니까 올해는 돈을 벌었어요? 돈을 까먹었어요? 돈을 벌었잖아. 그러니까 기초 자본에다가 5만 원 더해서 9만 원이 됐다는 얘기, 9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기초 자본 하려면은 90만 원에서 5만 원 빼주면 85만 원이 기초 자본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검산 한번 해볼까요? 85만 원이 기초 자본이었는데 5만 원의 수익 발생해서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됐어? 90만 원 됐죠. 쉽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왜? 시간이 40분이니까 가야 되는데. 원래 40분에 끝나요? 쉬는 시간 없이 다이렉트라서 40분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좀 길어지면 한 5분 정도 더 하는 걸로. 흐름을 보고. 자,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할 수 없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상기업이라고 했었죠. 회계원리에서는 상기업에서 판매 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상품의 관리하고 관련 있는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을 팔려면 매장에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지. 매장이 좀 크다면 나 말고 직원 써야 돼요. 급여가 가장 대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첫 번째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이 뭐 돈이 좀 부족해서 돈을 대출받아서 그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상품의 판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영업이에요. 자, 2번, 3번, 4번 우리가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은 무슨 빵이다? 소금빵. 안전빵이다. 소금빵은 집에 가서 드시고 회계원리 시간에는 안전빵만 드세요. 자, 두 번째. 복리후생비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추석 때 뭐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스팸 또는 식용유 또는 갈비. 김. 갈비! 좋은 회사 다니시는군요. 갈비를 주다니. 보통 뭡니까? 참치 캔 세트 아니면 스팸 아니면 김. 김도 그거 있죠? 엄마 김 사줘 이런 거. 김 좀 사달라고 하는 김. 그 김이 좀 유명하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그렇게 직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원이 결혼을 해요. 그럼 회사에서 축의금이 나오는 경우 있어. 축하. 그건 뭡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복리, 직원들의 복리와 후생,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돈을 복리후생비라고. 가장 대표적인 복리후생비가요. 직원들이 좀 힘들 때 고기 사주고 회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기업 문화가 그렇게 고기를 사주고 뭐 술 사주면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롤하고 싶은데 일찍 자고 싶은데 붙잡고 술 먹이고 고기 먹이니까 오히려 더 싫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기업 문화 트렌드가 회식을 잘 안 해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요. 예전에는 막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했어요. 아니 이게 업무의 연장인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큰일 납니다. 뭡니까? 을 대신에 갑질이라고 나와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접대비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에게 쓰이는 돈이야. 근데 거래처 직원한테는 왜 돈을 쓸까? 계약해서 상품 좀 잘 팔려고. 복리후생비는 왜 돈을 쓸까? 상품 좀 잘 팔으라고. 직원들한테 열심히 파이팅해서. 자, 그러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뭐 거래처 직원하고 같이 식사했다. 요즘은 장영란법 때문에 접대비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장영란법. 뭐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00만 원까지 3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쪽 이하가요? 장영란법은 잘 모르긴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한 회에 얼마 이상이 되면은 그게 장영란 씨 맞나요? 장영란 씨 법에 걸리죠. 김영란 씨 법에 걸리죠. 자, 그래서 접대비는 이게 거래처를 위해서 쓰이는. 그러니까 거래처에 아주 우리랑 한 30년 동안 거래한 거래처인데 거기 사장님이 결혼을 하셔요. 그러면 사장님이 30살은 아니란 얘긴데. 50대에 늦게 황혼 결혼을 했어. 일하느라고 노총각이셨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의금 보낼 수 있죠? 이런 건 접대비. 자, 그러면 재밌는 걸 한번 해봅시다. 복리후생비가 접대비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막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옆에 친한 사장님 지나가시네. 사장님 여기 와서 같이 합석하시죠 하는 순간 뭡니까? 복리후생비에서 접대비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 회사에 그 케이블 TV 이제 약간 잠깐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케이블 TV 보라고 하는데 케이블 TV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TV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TV입니다. 그럼 그 케이블 수신료는 뭐야? 복리후생비니까 접대비입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만 봐야 되는 거니까 복리후생비죠.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거래처 직원들만 이 TV 보세요라고 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접대비가 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광고 선전비. 광고 또는 선전을 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우리가 버스 옆에 보면 뭐 있어요? 버스 옆구리에 광고 있죠? 버스 광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건물 위에 5개 광고라고 있죠? 그다음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뭘까요? 돈이 많이 들지만 TV예요. TV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15초 나가는데 3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초의 마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15초 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효과가 좋긴 합니다. 근데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 울랄라 2마리 치킨 이렇게
울랄라 치킨 이런 데가 광고를 못하는 이유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전단지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외식 시키려고 하면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저기요, 그죠? 그 다음에 배달당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런 걸로. 근데 이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은 뭡니까? 아 배고파 오늘 짜장면 먹자. 그럼 못 잊어요? 전단지죠. 전단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장 찍어놔야하는데 3만 5만 원밖에 안 걸려요. 안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발품만 팔면 우리 거 한번 배고플 때 봐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하여튼간에 그러한 모든 광고나 선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데 이 광고 선전비는 왜 하는 거야? 왜 드리는 거야? 상품을 잘 팔아보려. 그죠? 그래서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됐었네요. 자, 12번 문제는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빨리 해봅시다. 자, 요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창고라고 봅시다. 자, 우리 회사에는 작년에 팔다가 작년에도 영업을 했어요.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했어. 그럼 작년에 창고에 팔다가 남은 게 일반적으로 있을까요? 있을까요? 팔다가 100% 재고를 소진하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팔다가 조금 남은 짜투리가 있겠죠? 그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고 할 수 있죠. 기초 상품 재고액을 근데 요것만 가지고 올해 장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올해 당 회계 기간, 당기에 판매를 위해서 상품을 매입해 오죠. 그래서 당기 매입 한 금액이니까 단기 매입액이 되겠죠. 그럼 일단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입니까? 40만 원에다가 이거는 작년에 팔다가 40만 원이 있었고 올해 팔기 위해서 사온 거. 그럼 우리는 최대 얼마만큼 팔 수 있죠? 기초상품과 단기 매입액을 합한 금액만큼 팔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 매입을 더한 것을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은 아예 대놓고 줬고 단기 매입액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매출에 관한 금액은 판매 가능 금액과 상관이 없어요. 함정 문제입니다. 매출을 지워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지금 판매 가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말 재고 구할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남죠. 자, 요것도 문제 풀 때 팁인데 보통 필요 없는 함정을 빼고 나서 나머지가 남았다면 그거 다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대부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보기를 쓸데없이 내주진 않아. 그러면 총 매입액과 매입 애누리액이 있는데 매입 애누리액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인터넷에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요즘에 뭐 많이 삽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신발 샀다 이겁니다. 근데 신발 샀는데 앞부분에 그 깔창 부분이 좀 트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환불시켜도 되고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상품에 하자했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깎은 금액만큼 환불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저기 수선집 가서 고칠 때니까 왜냐면 반품하고 뭐 반품 택배하고 이러면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매입 애누리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의 신발을 샀는데 4만 원을 내가 깎아서 4만 원을 환불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얼마 주고 신발 산 거야? 80만 원의 신발인데 4만 원은 내가 환불받아서 내 통장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럼 얼마 주고 신발 산 거야? 76만 원 주고 신발 산 거죠? 그래서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액은 빼줍니다.
그러면 순 단기 매입액이 나와요.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40만 원이었고 순 단기 매입액이 76만 원이었죠. 80만 원 4만 원을 빼. 그래서 116만 원이 단기에 판매 가능한 금액. 자, 그 다음에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1월 1일 날 첫 번째로 어떠한 것이 발생해서 마지막에 결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회계의 순환 과정 첫 번째는 경제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 자산부채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수익 또는 비용의 소멸 또는 발생. 그러면 첫 번째 거래의 발생. 거래가 일어나야지 뭘 적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앞에 와야 돼? 거래의 발생. D가 1번입니다. 오호라, 너하고 너는 아니구나. 확률은 50%. 그러면 A하고 G는 맞네? 그치? 예. 그러면 그 다음에 A와 A는 뭡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뭡니까? 분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두 개로 기입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계는 일기는 어디 장에? 일기는 어디다 기록해? 일기는 일기장에. 분계는 분계장에 기입해요. 그리고 나서 분계한 것을 한 번 더 옮겨 적습니다. 그거를 전기라고 해. 위대한 위인의 일상을 옮겨 적었다. 위인? 전기지. 위인 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에 있는 걸 한 번 더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옮겨 적는다. 그걸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옮겨 적었으니까 그 책 안에는 모든 계정 과목이 들어있나요? 맞아? 여러분들 필통 안에 연필, 지우개, 샤프, 칼 다 넣었어. 그럼 그 필통 안에는 모든 학용품이 들어있나요? 필통 안에 다 넣었어. 모든 학용품을. 모든 학용품이 들어있나요? 그쵸? 그러면 전기 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분계가 된 것을 계정 과목별로 모든 계정 과목을 다 거기다 적었어. 그러면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들어있나요? 그쵸?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이야. 모든 계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자, 그럼 여기까지는 힌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C냐 B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계속 한 해 동안 하는 장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되면 뭘 한다고? 결산, 결말을 지어요. 그럼 결산할 때 내가 분계나 정기했을 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이유는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표가 시산표예요. 결산 시점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을 계산하는 표가 시산표라고 합니다. 시산표를 작성해서 차변과 대변이 안 맞아요. 그럼 어딘가 오류를 찾아야 돼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맞았다라고 하면 오류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정답은 일단 3번이죠. 시산표를 작성하는 건데, 그럼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뭐야? 더 이상 장부를 만지지 못하게 장부를 다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이걸 두 글자로 마감이라고 해요. 그럼 마감은 모든 계정을 다 마감시켜야겠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작성해? 보고서를 작성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4번. 자, 거래 종류인데요. 거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끼리만 거래가 발생하면 서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들을 교환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환 거래라고 해요. 근데 자산, 부채, 자본 애들하고 수익 또는 비용이랑 하나씩 만났어. 서로. 그러면 얘는 뭐냐?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한 거래라고 해서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차변과 대변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한 변에 같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완전 짬뽕이죠? 혼합 거래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수익이 발생했고 자산으로 받았으니까 자산이 증가했는데 수익이랑 자본이랑 같이 놀고 있죠. 그럼 무슨 거래야? 손익 거래. 자, 비폼은 자산이고 현금으로 지급했어. 자산끼리 놀고 있죠. 무슨 거래? 교환 거래. 자, 보험료라고 하니까 비용이에요. 보험료는 비용이야. 그지? 보험료는 내년에 오래 쓰고 보험 혜택을 받으면 내년에는 더 이상 안 쓰죠? 없어버리는 비용이에요. 소멸돼 버리는. 보험이 비용이고 자산이 발생했는데 자산하고 비용하고 같이 놓네. 손익거래. 자, 영업용 건물을 1,000만 원에 구입하고 이 1,000만 원을 일단 건물이 늘어났죠. 자산이 증가했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이 감소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부채죠. 그럼 여기는 자산하고 부채 애들끼리 노네. 무슨 거래? 교환 거래. 네, 정답에는 여기 문제에는 혼합 거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원장이라고 하는 건데, 자, 원장에 보시면 원장을 해석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받으러옴에 대한 거래죠. 자, 받으러옴이 일단은 외상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인데 그냥 외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서를 끄는 외상입니다. 이 어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서를 끄는 외상값은 나중에 외상값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인데 자산이 대변에 왔다는 거는 뭡니까? 받아서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받으러움이 없어졌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는 받을 어음의 외상값을 회수해서 현금이 늘어난 거죠. 오히려. 그죠? 자, 상품하고 관련 있어요, 없어요? 지급어음은 오히려 내가 외상을 한 거야. 부채죠? 얘 상관없고. 상품하고 상관없죠? 받으러 50만 원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앞에 나와 있는 이론 문제 15문제에 대해서 이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기 부분인 기초정보 관리를 입력하는 방법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